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40분 충북 보은경찰서에 충격적인 사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지금 우리 옆집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피가 엄청나요. 이 신고자는 옆집에 살던 이웃주민 이 씨였는데요. 지난 새벽 그는 이웃집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고요. 간혹 서로 간에 언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새벽에 게다가 문제의 집에선 노부부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선 큰 소리가 나는 일이 없었죠. 결국 걱정이 된 이웃은 직접 옆집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참담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노부부가 모두 피를 흘린 채 끔찍한 모습으로 숨져 있던 겁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처참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마당에 숨져 있는 67세의 임씨. 엽기적이게도 임씨 할아버지의 한쪽 팔과 목 부위가 잘려나가 있었어요. 또한 가슴과 복부 역시 숱하게 난도질을 당해서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죠. 곧이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임 씨의 부인인 76세 김 씨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신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요. 김 씨의 등과 가슴, 목 뒤통수는 수차례나 흉기에 의해 찔려 있었죠. 그 여파로 바닥에 피 웅덩이가 고여 있었을 정도고요. 아니, 나이가 지긋한 이 두 어르신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한다? 경찰은 필시 원한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이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시골에 사는 평범한 노부부에게 대체 누가 이렇게 원한을 품은 걸까요? 수사팀은 우선 이 사건 현장이 외딴 시골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웃이 수상한 소리를 듣고 현장에 찾아갔던 시각은 새벽 5시 반. 이때 이미 노부부는 사망한 뒤였으니까 범행은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가 뜨기 전, 민족조차 없는 이 시간에 외진 마을에 찾아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 이곳의 지리를 잘 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또 만약 범인이 현장까지 직접 걸어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 추정 시각은 버스의 첫 차가 운행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주목한 건 바로 택시였어요. 수사팀이 즉각 이 새벽에 마을에 들어왔던 택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말 다행히 결정적인 목격담이 등장해요. 사건이 있던 12일 새벽 4시 반쯤이래요. 한 택시기사가 5km 정도 떨어진 옆 마을로부터 이 마을까지 한 승객을 태워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택시에 탄 그 승객이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택시기사가 그를 유독 기억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가 가자던 마을은요, 젊은이들이 전혀 살지 않는 마을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 새벽에 이 청년이 굳이 노인 마을에 가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택시기사님은 승객의 자세한 인상착의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숨진 노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가족이 바로 옆 마을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택시기사가 수상한 청년을 태운 그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그 노부부의 아들도 나이가 지긋한 중년입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 아들 내외에게 19살 자녀 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친손자요. 경찰은 본능적으로 임군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즉각 거주하고 있는 그 부모님 집으로 출동을 했고 아침 7시 방에 있던 임군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사건 발생 2시간 만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검거를 한 거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당시 임구는 방에서 그냥 넋을 잃었다고 해야 할까요?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심지어 옷과 손에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이걸 뭐 닦아내지도 갈아입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의 방 안에는 범행 당시 신고 있었던 피 묻은 신발까지 나와요. 경찰이 그를 체포하자 임구는 순순히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그 외에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체포는 비교적 수월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도대체 왜 자기의 조부모를 죽였는지 입을 열지 않아요. 심지어는 1차 현장 검증으로 범행을 인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범행 동기, 왜 그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아주 담담하게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끈질기게 너 왜 죽였냐, 너 왜 살인했냐 추궁을 하는데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형사님 졸려 죽겠는데 잠 좀 자죠. 그러니까 이 신문 과정이 좀 힘들었나 봐요. 자기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범인에게서 조부모 살해에 대한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한편 부검 결과 임군의 할아버지 임씨는 경부동맥 절창에 의한 과다출혈, 그리고 임군의 할머니 김씨는 흉부 자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게 남아있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숨이 끊어진 후에도 톱으로 또다시 목을 절단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의도적인 사체훼손까지 했다는 건 분명 할아버지에게 무슨 깊은 원한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보통 근데 부모들은 자식한테 엄하다고 해도 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약간 손자에게, 손녀에게 한없이 너그럽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원한일까요? 경찰도 이걸 알아내려고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임군과 계속 대치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범행 33시간이 지난 후 무겁게 닫혀있던 임군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살인의 동기는 다소 황당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좀 알아보면 임군은 일단 대구에 있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범행 당시 군 입대를 준비하면서 휴학 중이었어요. 동시에 최근 동창생과 관계가 발전하면서 교제를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가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무조건 입대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아들이 1학년밖에 안 다녔거든요. 근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 그것도 군대를 앞두고? 임군에 따르면 사실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군의 부모님이 좀 이걸 탐탁지 않게 여겨서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결혼에 집착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와도 그렇게 다양하게 어울리지는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보통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런 그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결혼 자금을 이제 내가 벌어오겠다 라면서 집 근처 회사에서 알바까지 시작합니다. 그렇게 200만 원 모아왔어요. 결혼한대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반대하고 있었죠. 이거 당연하잖아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 입대해야 되는데 결혼은 좀 무리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살고 계신 조부모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임군은 누구보다 귀한 장손이었습니다. 생전 조부모는 이 손자를 애지중지하면서 용돈도 자주 줬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와 입장이 같았죠. 범행 며칠 전 조부모가 임군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고 얘야 여자친구와 결혼은 좀 그렇지 않니? 라면서 헤어져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때 임군에게 조부모는
나의 결혼 계획에 해방을 놓는 또 다른 방해물이 생겼잖아. 이렇게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는 조부모를 그냥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임군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결혼 반대하면 모든 사람이 결혼을 반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만 없으면 제 결혼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집안의 윗사람을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건이 발생한 12월 12일 새벽 4시, 그는 자신의 집 주방 서랍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서 상의에 숨겼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는 조부모가 사는 옆집 마을로 이동해요. 새벽 4시 반쯤 그 조부모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담을 뛰어넘어서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그렇다 보니 마당에 각종 농기구가 널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안쪽 뜰에 세워져 있는 낫과 몽둥이를 집어들었죠.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주방에 가서 식칼 2개를 챙겨서 이걸 미리 현관 입구에 놓아둡니다.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안방문을 슬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먼저 눈을 떠요. 아니, 이 야심한 새벽에 갑자기 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할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묻는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군이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서 할머니의 가슴 부위를 찍어내립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서 자고 계신 할아버지도 깨어났죠? 임군은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몽둥이를 휘둘러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이불을 쳐들고 저항했어요. 그러자 임군은 마당에서 대나무 막대기를 가져와서 할아버지를 또 수차례 공격합니다. 그렇게 손자 임군과 할아버지와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집 밖의 마당까지 나오게 돼요. 이때 임군은 낫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낫으로 할아버지의 왼쪽 팔을 절단합니다. 팔이 잘린 할아버지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임군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넘어진 할아버지를 향해 또다시 미친 듯이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가슴, 목, 복부, 머리 윗부분까지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이 처참하게 사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할머니가 간신히 현관 앞까지 기어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셨던 거죠. 그리곤 힘을 내서 살려줘요! 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여기에 당황한 임군은 그 미리 아까 현관 앞에 놔둔 식칼이 있었잖아요. 그걸 집어들고 다시 할머니의 가슴과 등, 뒤통수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그의 엽기적인 행위는 계속됩니다. 씩씩거리면서 마당으로 간 그는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식칼로 할아버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걸쳐 찔러요. 그리고 안뜰에 있는 톱을 가져오더니 할아버지의 목을 잘라내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 모든 게 끝나고 그는 현장을 은폐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부모를 죽였다는 만족감을 느꼈고 바로 거길 빠져나와서 본인의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단지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부모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저는 이게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평소에도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아니면 그전부터 조부모랑 굉장히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후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집안에서 가장 결혼을 반대한 건 조부모가 아니었어요. 임군의 어머니 정씨였죠. 그 범행 당일에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왜 이렇게 여자친구랑 헤어지질 않니? 라면서 심하게 꾸짖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임군은 어머니가 아니라 조부모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혹시 이 살인에 뭔가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원래 임군은 어릴 때부터 좀 조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장손 이러면서 아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임군의 어머니 정 씨가 사실 오래전부터 시부모로 인해 좀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정확히 그녀가 어떤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임군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해 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커온 거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악감정이 쌓인 거고요. 물론 임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부모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닐 거라고 추측해요. 어쩌면 오랜 시간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혀온 조부모가 이제 손자인 나마저 괴롭힌다고 느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저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걸까요? 이후 범인은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임군 측 변호인은 그가 평소 우울증과 정신질환 증세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이었다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임군은요, 그 전에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외하곤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요. 사실 이 사건은 이래서 더 의문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밝혔습니다. 잔혹한 범행, 사체 훼손까지 감히 용서받기 힘든 범죄였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이유는요, 아직 임군의 나이가 어렸고 또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갔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7년이나 감형된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죠.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나이였고 또 진심 어린 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낮은 형량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임군의 어머니 정 씨의 탄원서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정황상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다 이런 걸 호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임군의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놈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거니까요. 최종 임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0년, 그렇다면 2024년인 현재 임군은 머지않아 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한 존속살인 사건 중에서도 유례 없이 잔혹한 것으로 꼽힙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임군의 진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단순히 결혼을 반대해서였는지 좀 의문이 남아있어요. 이제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임군, 아니 임씨가 되겠죠.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쯤 얼마만큼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14년 전 판사가 명시한 대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곧이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그건 그에게 남은 숙제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